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미술실에 가면 항상 아그리파의 흉상이나 두상이 있었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걸 대생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아그리파는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절친이자 뛰어난 장군이던 사람입니다. 아마 제 또래 중에는 아그리파 한번 안 그려본 사람이 드물 거예요. 미술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안 보고도 그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나요? 당시에 왜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아그리파를 그려댔는지. 참, 요즘도 아그리파 그리나요? 대답부터 하자면 실은 우리 미술교육이 19세기의 유럽 미술교육을 따라해서 그래요. 일본이 먼저 개화하면서 유럽 미술교육을 따라했고 그걸 일제시대 때 그대로 배운 게 이어진 거죠. 이렇게 대답해도 사실 감이 잘 안 잡히실 겁니다. 19세기 유럽 사람들은 왜 아그리파를 그렇게도 그려댔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이 바로 떠오르죠. 여기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9세기 후반까지 유럽에서 미술하면 무조건 프랑스였습니다. 르네상스 때 미술의 기운이 이태리에서 확 살았다가 17세기 루이 14세의 절대왕정을 거치면서 그 기운이 프랑스로 넘어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 미술은 시민계급이 발달한 네덜란드 미술과 경쟁하면서 유럽 최고의 위치로 올라갑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에서는 왕과 귀족들이 미술에 돈을 팍팍 썼으니까요. 그런 만큼 프랑스에서는 미술 교육도 발달합니다. 세기 후반에는 에꼴 데 보자르라는 유명한 미술학교도 있었는데요. 인상파의 원조이자 근대 미술의 선구자인 에두아르 마네가 바로 그 앞에서 태어났지요. 그 외에도 화가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미술학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 교육을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곳이 바로 아카데미였습니다. 의역하자면 미술인 연합회 같은 건데요. 화가, 평론가 등 미술과 관련 있는 지식인들의 단체죠. 당시 프랑스는 매년 국가의 주관 아래 살롱 전시를 실시했는데요. 화가들이 작품을 제출하면 가작부터 우등상까지 점수를 매기고 살롱에 전시하는 거죠. 그러면 파리에 교양 있는 시민들이 오늘날 우리가 극장에 영화 보러 가듯이 살롱에 가서 그림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어떻고 저 그림이 어떠냐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합니다. 당시만 해도 회화는 일반인들이 평소에 즐기는 예술이었던 거죠. 젊은 화가의 작품이 이 전시에 포함되는 건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이 전시회에 전시할 작품들을 선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카데미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도화된 조직이 다 그렇듯이 아카데미에는 일종의 보수적 경향성이 있었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아카데미는 늘 고전적 화풍을 선호했다는 게 바로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살롱 전시에 들어가려면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보다는 고전적인 주제를 고전적인 방식으로 다룬 작품이 훨씬 유리했지요. 참고로 당시 아카데미 계열 미술가들이 가장 찬양한 예전 화가는 루벤스와 푸생이었습니다. 전자는 칼라, 후자는 라인이 최고라는 평이었죠. 그럼 아카데미가 인정한 당대의 최고는 들라클루아와 앵그르였습니다. 물론 들라클루아는 색채, 앵그르는 선이 최고라고 했죠. 잠깐, 그런데 고전적 화풍이라고 할 때 고전적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바로 서구에서 말하는 고전적이란 많은 경우 고대 그리스풍 혹은 고대 그리스풍을 흉내낸 고대 로마풍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19세기 프랑스 사람들도 고대 그리스인의 작품과 똑같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정신을 배우고 가능하면 현대적인 의미에서 그 정신을 재해석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르네상스 이래의 이태리 미술 작품들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르네상스야말로 고전의 부활이었으니까요. 당시 아카데미풍에는 심지어 장르별 위계까지 있었습니다. 미술에서 가장 위대한 장르는 역사, 신화, 초상, 풍경, 정물순이라는 식이었죠. 2등부터는 논란이 있었지만 1등이 역사라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에꼴 드 보자르 등 미술학교에서는 교수법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대생이란 겁니다. 대생은 유학원, 벽화건, 밑그림으로 중요하고 특히 미술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르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게 실은 16세기 조르지오 바자리가 피렌체에 최초의 미술 아카데미를 설립할 때부터 만들어진 원칙입니다. 당시 피렌체 화가들이 대생을 중요시했거든요. 반면 베네치아의 티치아노는 밑그림 따위야 하면서 화폭에다 그냥 그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아카데미가 피렌체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프랑스로 수입된 결과 에꼴 드 보자르의 학생들은 매일 같이 학교에 나가서 사그리파와 줄리앙 석고상을 그렸던 것입니다. 학생은 선생이 보기에 대생기술을 완성하기 전까지 채색화로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법은 19세기 말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때쯤 서양화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은 서양화를 가르치는 미술학교를 설립하고 서양화가를 초빙해서 일본의 서양화가를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당시의 미술교육은 프랑스의 미술교육과 다르지 않았겠지요. 이런 교육 방식은 일제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미술교육 역시 일제시대의 교육을 관성적으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 아그리파상이 대생할 때 명암을 표현하기에 좋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아그리파를 그려댄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역사 때문이었던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